앞서 들으신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콜레라 환자는 그러니까 동일한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점을 의미하는지 또 다른 전염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보건당국이 이제 첫날 그러니까 여수에서 이제 확진된 환자와 이제 경남 거제에서 확진 환자가 동일한 콜레라균에 의해서 감염됐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이제 동일한 유전자형을 나타내고 있고 동일한 이제 유전자 지문까지 같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같은 종류의 균이라는 얘기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같은 오염원에 의해서 발병한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환자 두 사람이 아주 동떨어져서 같은 데서 뭐 식사하고 이런 게 없이 동떨어져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해수면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하게 오염돼 있는 특정 뭐 음식 또는 식수 뭐 이런 게 오염됐는지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환자는 전남 여수지만 경남 거제와 통영을 다녀왔고요, 최근에. 네,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환자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네. 아무래도 거제 지역에서 동일한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거제 지역에서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동일한 균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만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미궁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더 확실히 역학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그럼 거제 통영 쪽이 아무래도 콜레라 감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립된 두 사람이 발생을 했고 다른 지역이고 공통점이 없다면 거제나 일부 지역이 일단은 콜레라균에 오염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생각하면 뭐 해수면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긴 한데 혹시나 이제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 식수가 오염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음식이 오염돼가지고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좀 추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럼 콜레라균에 노출된 다른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확산 가능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2명이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더 이제 확산 가능성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환자가 2명이밖에 발생을 안 했던 패턴이 그러니까 다른 콜레라의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을 때는 한 번 발생할 때 집단으로 발생을 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상하게 지금 한 명씩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후 한 2, 3주간의 발병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주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환자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교수님이 해수면 오염이라든지 특히 식수 같은 게 그 균이 있을 경우에는 오늘 내일이라도 집단 발발도 가능하겠군요. 예,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러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집단 발병 패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지금 의아한 발생 패턴이거든요. 콜레라 일반적인 발생 패턴보다는요. 네. 우리가 일명 후진국병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콜레라병은. 콜레라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까?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식수원이 이제 상수도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콜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데 그 환자의 분변, 대변, 설사가 이제 식수원, 우물물이나 뭐 내과라든지 이런데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그거를 마신 사람에게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인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한 데가 IT였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지진이 나고 나서 아예 상수도는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일부 이제 식수들이 이제 콜레라균에 오염되면서 거의 몇십만 명 이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패턴의 발병이 원래 콜레라의 발병 패턴입니다. 국내에서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분 모두 해산물을 먹은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콜레라균은 바다에 사는 건가요? 바다에서 잘 배양이 됐는데요. 워낙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브리오 균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비브리오 뭐 폐혈증균, 또 비브리오 장염균, 여기 비브리오 콜레라균인데 이게 다 염분이 있는 물에서 잘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물에서 잘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폭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바다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균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균들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든지 그게 아니고 흔히 물 때문에 감염되는 걸 수인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콜레라는 수인성? 수인성 감염제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질환이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콜레라 환자는 지인들과 함께 얼려져 있던 삼치를 녹여서 해동해서 먹었는데요. 함께 그 삼치를 먹었던 분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고기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가 토요일날 그걸 했으니까 그 다음 일요일날 남은 고기를 가지고 일요일날 냉동을 시켜놨더라. 함께 먹은 11명은 현재까지 뭐 설사 등 비슷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한 번도 있다가지고 아직까지 배탈하면 난 적도 없는데 이 콜레라라고는 이게 후진국병이거든. 그럼 왜 이름이 콜레라가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확진 네. 환자의 경우에는 총 12분이 같은 음식을 네. 드신 거예요. 얼려져 있던 삼치를 해동시켜서 먹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삼치가 정말 만약에 원인 음식이었다면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그 콜레라균에 대한 감수성 결과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산제 같은 걸 먹게 돼서 위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작은 균에 의해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O형 혈액형이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면역 상태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람은 좀 더 발병을 잘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치가 원인이었다면 만약에 그 드신 분이 좀 이런 그런 호발을 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네. 삼치가 원인이 아니었다면 이제 다른 게 원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잠복기거나 잠복기는 보통 이제 최장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 현재만 다 증당이 지나갔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엘토르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표현형이. 근데 엘토르 자체가 워낙에 중증 감염을 잘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로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분들은 증상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 예,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 판정 받은 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울렁거리는 정도 있다가 복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주 뭐 다량의 설사를, 보통 이제 쌀뜨물 같은 설사한다 그러는데요. 네. 다량의 설사를 해서 콜레라 의심하에서 진단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연관됐던 가족이라든지 여기 11분의 분들은 그런 증상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콜레라 걸리면 고열 동반합니까? 열을 잘 동반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그래요? 또 네. 배도 별로 안 아픈 게 또 특징 중에 네. 하나입니다. 예. 근데 단순히 뭐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콜레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알 수가 없고 단순 식중독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내가 콜레라균에 감염됐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염 증상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지금 여름철에 많이 유행하는 장염들이 세균성 장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사가 나오는 건 비슷하긴 한데, 근데 다만 콜레라 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족소에 의해서 아주 자극이 돼가지고 설사량이 다량인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가 뭐 많을 때는 하루에 10리터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위험 지역 여행 다녀와서 하여간 아주 다량의 설사를 한다. 그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증상만으로 이게 콜레라인지 단순 설사인지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문제인 그 상황이고요. 말씀은 지금 숨겨져 있는 환자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무증상 감염자도 상당수 있을 거고, 네. 증상이 경한 환자들도 있고, 얼토령이 워낙에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병원 안 가고 그냥 한 설사 뭐 하루 이틀 하다가 좋아져서 병원에 안 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죠. 앞서 수인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전염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콜레라는 이제 어떤 균량이 많이 오염된 상태에서 접촉이 되어 이제 그 발병을 하기 때문에 오염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가 대부분 확 많이 섞이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고온이어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환자 간 접촉에 의해서는 손만 잘 씻더라도 잘 전파가 잘 안 되는 패턴이어서, 그래서 가족 간 전파는 없다고 말씀 못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가족 간 전파는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라가 더 이상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질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살고 의료 기술이 떨어질 때는 네. 설사 10리터 하면은 수액 공급이 안 돼 버리면 이제 뭐 신부전 오고 이래서 사망할 수 네. 있었지만, 지금처럼 의료 기술 좋을 때는 수분 공급만 충분히 해주고 전해질 공급만 충분히 해주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며칠이면 완쾌됩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람마다 되게 이제 그런 아주 급성기 설사기가 지나고 나면 되게 일주일 이내 대부분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급성기 설사 기간에 충분한 수분 섭취, 영양분 섭취, 그리고 전해질 섭취를 하게 되면 크게 네. 나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15년 동안 네. 없었던 균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네. 이건 뭐 외부 다른 나라에서 왔겠죠? 네. 어떤 경우가 가장 의심되나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 콜레라 환자의 유입 환자가 최근 조금 많이 늘었었거든요. 1년에 한 150명 정도 이제 지금 유입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진단되지 않았던 환자의 일부가 이제 뭐 거제 지역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서 그 환자에 의해서 이제 퍼졌든지, 아니면 가끔은 이제 그 뭐 오염된 수산물 같은 게 수입돼서 들어왔을 네. 수도 있을 상황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프를 지금 봤더니 1990년대에는 발병률이 낮았었는데 네,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볼까요? 2001년대에 들어가면서 환자 수가
159명, 16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났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2001년이 국내에서 자생으로 이제 그 유행이 발생했던 마지막 해입니다. 네. 15년 전.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바닷가가 오염된 물에 의해서 다량의 환자가 노출됐었던 그런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이 지난 거죠. 네. 뭐 유행 가능성도 낮다고 그러고 완치율도 높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잘 대처하는 네, 예방법이겠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콜레라의 주된 감염 원인들은 이제 오염된 음식 또는 오염된 식수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콜레라균 자체가 끓이게 되면 대부분 다 사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음식을 잘 익혀 먹는 것, 그다음에 조리 상태에서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앞서 만약에 그 해동했던 삼치가 오염된 거라면 네.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구워서 드셨다면 아무 문제 없는 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콜레라군에 설사 오염됐다 됐다 하더라도. 해도 익혀서 먹었었으면 아마 이렇게 발병한 환자가 아예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네. 얼마나 그 위험도를 높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그러니까 콜레라 발생 그 확산 가능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에 그러니까 대해서. 일단은 이제 한두 명이 따로따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산발적인 환자 한 두세 명 네. 정도가 발생해서 저쪽에 날씨 풀리고 날씨가 좀 해수면 온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라앉을 가능성이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네. 가끔 숨겨져 있었던 어떤 공통 오염원이 만약에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않고 있다가 그게 대규모의 사람에게 먹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밝혀지면 네. 갑자기 막 이제 대량 발생할 수도 있을 거여서 네. 어떤 앞으로 한두 주 정도의 발병 패턴이 앞으로의 유행 상황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또 회를 드셨다고 해산물 드셨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지역에 또 횟집 또 영향이 있을까 봐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회를 먹지 말라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2명밖에 네. 발생을 안 했으니까. 다만 아직 좀 해수면 오염이나 회가 뭐 오염됐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 못하지만 어쨌든 균이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 깨끗한 물로 잘 씻어주고 네. 내장이라는 걸 잘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깨끗한 그 조리도구로 요리를 하다 보면 어떻든 균의 음식이 오염될 가능성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장 위생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든 발생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특히 뭐 그 콜레라 감염에 좀 더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설사가 다량 되다 보니까 노령이라든지 아이들이 설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 뭐 탈진되고 그거로 인해서 신부전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산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당장 위궤양 같은 거 드시고 있는 분들은 위산이 부족해져서 콜레라 감염이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콜레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